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식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특히 명사만 가지고 이 형식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줄여 설명하겠다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품사는 우리 8가지가 있다고 배우잖아요. 8품사. 그 중에 저는 명사 하나만 끌어내고 동사 하나를 끌어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은요. 동사라고 하는 놈을 갖다 놓고 그 앞쪽에 명사 하나를 배치하고 그 뒤쪽에 또 명사 하나를 이렇게 배치하는 게 영어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동사를 기점으로 앞쪽에 명사 하나 배치하고 동사 기점으로 명사 하나를 배치시키는 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폼이에요. 그런데 동사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불러요. 문장의 가장 주된 말 이렇게. 요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어를 문장에서 찾으려면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으니까 그 명사가 주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동사 뒤에 만약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명사가 과연 뭘까? 요 놈의 이름은 문장 안에서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라고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명사는 힘이 대단히 강해요. 아주 힘 좋은 놈들이야. 권력자들이에요. 학교로 따지면 힘센 놈 일진입니다. 뭐 좋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만나면요. 반드시 힘 겨루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라는 이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일진이야. 나도 힘이 있어. 나도 권력자야. 이렇게 뽐내게 된다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힘 겨루기를 하겠죠. 만약에 이 둘의 힘이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명사의 이름을 우리가 보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사 주어와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의 힘이 달라요. 얘가 더 힘이 세고 얘가 힘이 더 적다. 이러면 이 명사는 힘이 적은 명사는 좋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만 빵 셔틀의 목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넌 나보다 힘이 적으니까 너 500원 가져가서 빵도 사오고 담배도 한 갑 사와. 이렇게 빵 셔틀의 목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다른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건 명사로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라는 이름을 득하게 되고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반드시 주어랑 힘 겨루기를 한다. 힘을 겨뤄서 그 힘이 똑같다. 그러면 이 명사를 보어라고 부를 거고 힘을 겨뤄서 서로 다르다. 그럼 얘를 목적어라고 부를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Susan is a nurs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개 문장에 동사를 찾아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명사 Susan은 당연히 주어겠죠. 그 뒤에 a nurse, 간호사도 명사잖아요. 이 명사는 반드시 전체 나와 있는 주어인 명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해 보시면 수잔은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수잔은 간호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똑같으면 얘를 우리가 보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해볼까요? Susan enjoyed the party. 이렇게 해봅시다. 동사는 enjoyed. 주어는 수잔이에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니까. 뒤에 나와 있는 the party의 품사도 명사죠. 자, 동사 뒤에 명사가 있다면 너는 반드시 주어랑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잔과 party는 같은 말일까요? 당연히 다른 말이죠. party는 사물로 보셔야 되겠고 수잔은 사물이니까 사람이니까 따라서 다르다. 그럼 너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렇게 표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될 거 없죠? 두 번째 가볼게요. 얘를 확장시켜 보죠. 동사 앞에 명사 하나를 배치하고 동사 뒤에 명사 하나를 배치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기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그래서 동사 앞에 명사 하나를 배치하고 동사 뒤에 명사 하나를 배치하는데 하나를 더 배치해 보죠. 확장이에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무조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명사가 있어요. 비교하시면 되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랑 비교해라. 근데 얘가 서로 달라요. 이건 100%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너를 목적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서로 다르면 목적어, 같으면 보어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뒤에 명사가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 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네 둘이 같다.
자, 같으면 뭐라 그랬죠? 보호라고 했죠? 그래서 너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고, 너 둘의 힘이 다르면 너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앞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랑 같으면 너를 보호라고 부를 거고, 주어랑 다르면 너를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걸 요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무슨 말인가 확인해 볼까요? Susan gave David a book. 자, 수잔이 데이빗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동사는 gave가 동사고 수잔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건 담당형. 물론은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뒤에 보니까 데이빗의 품사가 명사고요. 책의 품사도 명사죠. 자, 지금처럼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깔렸다? 그러면 첫 번째 명사는 주어랑 비교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수잔하고 데이빗은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르니까 너를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같으면 보호고 다르면 목적어입니다. 두 번째 명사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또 비교해 볼 거예요. 데이빗과 책이 똑같은 말일까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물이니까 다르죠? 다르면 뭐예요? 목적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걸 간접 목적어 사람을, 뒤에 있는 사물을 직접 목적어. 이런 걸 우리가 몇 형식? 사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석은 수잔이 데이빗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자, 수잔 called David Prince. 이렇게 볼까요? 수잔은 데이빗을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전체 문장의 동사는 called, 수잔이 주어. 그 다음 명사 두 개가 떴네요. 데이빗이라는 명사와 프린스라고 하는 명사 두 개가 떴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첫 번째 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수잔과 데이빗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너는 목적어고요. 데이빗과 또 프린스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수잔의 눈에는 데이빗이 프린스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보이면 그렇지 않지만 수잔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데이빗을 왕자라고 불렀다 그러면 데이빗과 왕자는 수잔의 눈에는 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네요. 그러면 너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격 보호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우리는 4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주어, 동사, 보호로 가면 2형식이라고 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가면 3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형식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장 안에 명사가 보이잖아. 그럼 이 명사가 목적어 아니면 목적격 보호 둘 중에 하나겠구나. 목적어 아니면 보호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거를 주어랑 비교해보고 또 목적어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확장 더 확장시켜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더 확장을 시키면 동사를 기점으로 앞쪽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 게 이게 기본 틀이었어요. 이걸 확장시킨 게 뒤에 명사 하나를 더 넣은 거죠. 그런데 더 확장시킨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 뒤에다가 명사를 인심 좋게 이렇게 한 4개 정도 배치해 봅시다. 더 확장시켜 볼게요. 그러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한다 그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목적어로 한다 그랬고, 또 요 명사를 얘랑 비교해서 서로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이것도 목적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4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2개니까.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왔어? 그럼 너랑 비교해 보겠지, 이렇게. 맞아? 다르다면 목적어라고 할 거고요. 또 너랑 비교해봐서 같다면 목적격 보호라고 할 거고, 또 비교해서 같다면 또 목적격 보호고, 다르다면 또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다 읽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얘는 과연 몇 형식일까요? 만약에 이런 구문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할 거예요. 그죠? 왜? 형식이 한 175형식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누가 형식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동사 뒤에 둘 수 있는 명사의 최대 개수는 지금처럼 2개로만 하자. 이렇게.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최대 명사의 개수는 영어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형식으로 여러분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 명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겠죠? 이렇게. 자, 우리 이랬습니다.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한 개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하나가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접속사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이 뒤에 만약에 동사를 또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를 죽여라 라고 했죠. 동사를 죽이는 방식은 몇 가지다?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예요. to 부정사가 있고 ing가 있고 과거분사 pp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to 부정사로 죽여야 되겠고요. 동사가 또 나오면 뭐 ing로 죽일 수도 있겠고요. 동사가 또 나오면 pp로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거든. 접속사가 없다는 걸 전제로 깔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처럼 명사가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최대 개수가 2개라면 2개 이상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우리는 명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기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명사를 죽여야 돼요. 동사를 죽이는 방법은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서 그 앞에 to를 붙여 to 부정사 만들고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서 그 뒤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나 동명사로 바꾸는 거고 아니면 동사의 변화 3단계 과거분사를 써서 동사를 pp로 바꿔버리면 동사로 죽은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명사 죽이기는 아주 간단해요. 명사 앞에다 누구를 배치하면 돼요? 전치사를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르죠. 전명구.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로 품사가 전환이 될까? 형용사 혹은 부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명사 죽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배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사를 죽이는 방법은 앞에 전치사를 붙이는 거고 하나 더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최대 명사의 개수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전부 전치사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동사 앞에 명사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최대 명사의 개수는 2개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주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얘를 만약에 주어로 선택하고 싶다면 얘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앞에 누구 붙여요? 전치사 붙이시면 되겠죠. 얘야도 앞에다가 전치사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전치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명사들은. 따라서 명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얘가 주어예요. 또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도 마찬가지 최대 개수가 이렇게 2개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놈들 앞엔 전부 다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명사 가지고 문장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럼 일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더 간단하지 뭐. 자, 동사가 있고 동사 앞에 명사가 박혀 있어. 그렇다면 너는 당연히 주어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거야. 근데 얘가 일형식 동사야. 일형식은 뒤에 누구밖에 못 와요? 부사밖에 못 오죠. 명사는 아예 못 오는 겁니다. 선생님, 명사가 온 게 있던데요? 그러면 죽여야 되겠죠. 누구 붙여요? 전치사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까? 만약에 동사 뒤쪽에 이런 형태가 잡혀 있다면 이 동사는 무조건 일형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 일형식 동사는 누구고 이형식은 누구고 오형식은 누구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실은 없죠. 문장을 자꾸만 분석하시다 보면 얘는 3형식, 4형식, 5형식에 많이 쓰이는 타동사구나. 얘는 대부분 1형식에 많이 쓰이는 거구나. 얘는 2형식에 많이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 전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특히 주의하실 건 명사를 죽일 때는 반드시 앞에 전치사를 배치한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